자, 2교시 가겠습니다. 프린트물 2페이지 보시면은 그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맨 위에 써 있어요. 거기 이제 국계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계법에서 쓰는 용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좀 아셔야 되는데 물론 입문서, 기초서도 있지만 프린트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법률 이름을 보면은 그 맨 위에 있는 법률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공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계획 파트가 있다는 거죠. 전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을 해줍니다. A라는 토지는 개발할 수 있다. B라는 토지는 보존해야 된다. 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정해주면 요 계획에 맞게 자, 우리 일반민들은 뭘 해야 되냐면 토지를 이용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 내용은, 요 법률은 계획 파트에 관한 내용과 이용 파트에 관한 두 가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고요. 이걸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줄이겠다고 말씀드렸죠. 국계법 이렇게 줄여서 이제 부르는데 문항수가 12문제 나와요. 제일 중요한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여기 쓰는 용어. 주로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중심으로 이제 보시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체계를 좀 먼저 잡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국토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수립하는 계획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계획 파트가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면은 첫 번째 계획을 하나만 수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계획 이름이 써 있는데 그 형광색으로 하나 밑 찍어 보세요. 광역도시라고 있습니다. 먼저 수립하는 계획의 이름이에요. 요 계획, 광역도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먼저 수립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자, 그럼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이 되고 틀만 먼저 잡아요. 그 다음에 수립되는 계획이 밑으로 내려가면 세 번째 칸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넘버 2라고 하는데 광역도시 계획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계획이죠. 하위 계획이 됩니다. 그럼 공법은 가장 기본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수직 관계니까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도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넘버 1 국계법상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광역도시 계획입니다. 그렇죠? 넘버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아래 하위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하위 계획이. 그게 무슨 계획이냐면 그 계획의 이름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용어가 좀 어려워요.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기본계획이다. 이건 넘버 2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버 2. 광역도시계획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하위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형광색 밑 찍어 보세요.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가시면 그 펴 보시면서 내려가시면 요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써요. 관리계획 이렇게 들어가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그 세 군데 찾아서 형광색 밑 찍어 놓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계획이 바로 국계법상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 세 개는 위치가 옆으로 가는 위치가 아니에요. 평등한 계획이 아니에요. 수직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직 관계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위 계획이 되는 겁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이 있고 이걸 먼저 수립을 한 다음에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광역도시 계획에 맞게 부합되게 하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정해주면 도시군 관리계획 그 방향을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2번하고 3번에 있는 게 요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죠, 여러분들. 얘네는 수립 대상이 동일해요. 그래서 얘네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거기 써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 자,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이라고 두 번째 칸에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칸에요. 그럼 여러분 도시군 계획은 새로운 용어는 아니고요. 얘네들을 합쳐서 부르는 거예요. 합쳐서. 자, 어떤 계획과 어떤 계획을 합쳐서 부르냐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합쳐요. 왜냐하면 수립 대상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더 줄이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이렇게 불러요. 다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은 몇 가지가 아니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도시군 기본 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개념만 잡아 놓으시면 되고 얘네 세 개는 수직 관계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초 과정에서는. 그럼 얘네들이 지금 광역 도시계획이 되건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건 수립 대상이 어디냐? 수립 대상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수립 대상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아, 국토입니다, 국토. 앞에 국토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국토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인데 국토 중에 어디냐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국토 중에서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날 때 배운 행정 조직도 배웠죠. 예, 거기서 여기가 됩니다. 아까 특별시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가 수립 대상이 돼요. 자, 그다음에 광역시, 바로 특별시 옆에 광역시가 쓴 거 기억나는데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었죠. 그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광역시 옆에 뭐가 있었냐면 특별자치시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 도가 있었지, 도가. 도는 여기 빠져. 도는 빠지고 도 밑에는 시군이 들어가요. 시군이.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자치도가 있었죠. 그럼 광역자치단체를 먼저 쓰는 게 맞죠. 자치도를 먼저 써줘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이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가 5개 있었죠. 그중에 4개만 일단 수립 대상이 됩니다. 도가 빠지고 그럼 도 밑에 어디하고 어디가 있죠, 여러분들? 시군이 들어가요. 수립 대상으로. 이렇게 6군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모든 경우의 수가 여기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국토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그리고 시군을 말합니다. 시군. 자, 이 6군데가 국토예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도 6군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도 6군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6군데가 맞는데 다만 광역도시계획에서 얘기하는 이 광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논점을 좀 잡는 게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광역은 넓답니다. 넓다는 몇 개 이상을 말하면 2개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공법에서 말할 때. 그러면 이걸 갖다 붙이겠습니다, 제가.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은 특별시만 따로 수립하고 광역시만 따로 수립하고 자치시만 따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 관할구역을 몇 개 이상을 묶어서 이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2 이상을 묶어서 예를 들면 인접해 있는 지역 서울특별시하고 인천시 묶어서 수립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묶어 이렇게 하나로.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행정구역은 다르죠. 행정구역은 다르잖아요 지금. 근데 인천광역시에 계시는 분이 서울특별시로 아침에 출근해요 안 해요? 그럼 여기는 업무 기능이 있고 이건 주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 퇴근하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지 이렇게. 그럼 생활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별로 따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 같은 공간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주거 기능, 업무 기능과 인천광역시의 주거 기능을 합치는 거야. 연계하기 위해서 2 이상을 하나로 묶어요. 이렇게 묶어요. 자, 묶어서 수립하는 게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광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넓다. 넓다는 건 몇 개 이상이요? 2 이상을 하나로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묶는 케이스가 2 이상 하나로 묶는 케이스가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묶을 수도 있지만 광역시하고 자치시를 묶을 수도 있을까 없을까? 가능해요. 2개 이상은 다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접해 있는 지역은. 그럼 예를 들면 여기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포천시 연천군 붙어 있으니까 하나로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지정한 지역 이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용어가.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를 묶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플러스 인천광역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2 이상을 하나로 묶은 지역의 이름을 써줘요. 법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광역계획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역계획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올해 29에도 그 답으로 나왔죠. 간단하게. 그럼 오른쪽에 광역도시의 용어 보면은 거기 프린트물에 보시면 광역도시의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광역계획권 보이시나요 지금? 거기다 형광색 밑줄고 놓으셔야 돼. 그 단어예요. 지금 용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용을 배울 필요는 없어.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몇 개 이상을 하나로 묶은 지역? 2 이상을 하나로 묶은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가 인천광역시를 묶을 수도 있지만, 자, 포천시와 연천군을 묶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묶었어요. 지정했습니다. 기능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럼 여기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역 계획권이라고 자꾸 읽으셔야 돼.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로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광역 계획권이네 이렇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뭐 아주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한번 끌어볼게요. 여기서 요 네 군데는 광역계획권 지정을 누가 해줄까요? 아니면 원래 광역계획권이 원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특별시가 인천광역시를 묶으려면 행정청 중에서 누군가 지정해줘야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도가 나왔어. 자치도가. 그럼 여기는 누가 지정을 해주냐면 행정청 중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행정청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 단계 위에 누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국장이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시군을 묶을 수도 있죠. 그럼 같은 도 내에 있는 거잖아, 같은 도. 그러니까 이건 누가 지정해 주냐면 도지사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지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노랗게 칠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 있죠, 여러분들. 요 두 명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셔도 돼, 천천히. 많이 가지 말고 한두 개씩만 하시면 돼. 그러면 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자 누군지에 대한 개념이 딱 잡혀야 돼요.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지정 대상 지역 한 단계 위에 있는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대상 지역이 시도에 걸쳐 있다. 여기처럼 이렇게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럼 누가 지정하고? 국장이 하는 거고. 같은 도에 걸쳐 있다. 같은 도에 속해 있다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요. 도지사를 지정권자라 그래요. 지정권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이런 걸 공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부동산 공법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행정청이니까 행정청만 배우는 거야, 계속. 그래서 어려워. 낯서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뭘로 지정했냐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가 인천광역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럼 지정하면 여기가 광역계획권이 됐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이 광역계획권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어찌어찌 개발하겠습니다. 라는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그 다음에 수립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요거예요. 무슨 계획이요? 광역도시계획이 돼요. 그럼 용어 정의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이란 수립 대상 지역이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은 몇 개 이상을 묶은 지역? 둘 이상을 하나로 묶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지역을 어찌어찌 개발하겠다, 보전하겠다 라는 내용은 없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라는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장기 계획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 내용 우리가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알 필요도 없어.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 계획이 되는 거야 앞으로. 그럼 우리가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기 계획을 먼저 수립해요.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해요. 그래서 넘버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자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 기본계획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끝났고 자 기본계획으로 내려가 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 보세요. 이걸 또 새로 외우지 마시고요. 자 광역도시계획에서 내려오면 돼요. 내려오면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은 넓다라는 건 몇 개 이상? 둘 이상을 의미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이라는 용어가 없지요. 그럼 이걸 버리고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둘 이상을 버리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럼 몇 군데 남아요? 여기를 이렇게 버리고 내려오시면 둘 이상만 버리고 내려오시면 얘네만 쭉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내리시면 되잖아요. 여기 커널.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렇게 해요. 많이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천천히 들어가야죠. 자치도가 있고 시군이 있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려오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이상을 묶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장 내에다 수립하는 겁니다. 관할구역 내에다 따로따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자 아까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몇 개 이상이 묶어져 있었죠? 둘 이상 하나로 묶어서 수립했잖아요.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렇게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아까는 둘 이상을 묶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는 묶지 마시고 그냥 특별시는 특별시 내에다. 자, 광역시는 광역시 내에다 이렇게 수립하는 거예요. 자치시는 자치시 내에다 이렇게 수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치도는 자치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되지 뭐. 그죠? 네. 그 다음에 시는 시, 군은 군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수립을 해요. 관할구역 내에다가. 그러면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할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어떤 방향으로 내가 끌고 나가겠다라는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죠.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 이름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어려워요, 이거. 헷갈려요. 이건 기본만 정해주는 계획이고 그 기본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계획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건 동일하니까. 기본만 정해주는 계획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계획도 도시군 기본계획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기 발전 방향. 그럼 그거를 천천히 비교해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대상이 관할구역 내에다 따로따로 수립하는 거 아니죠? 관할구역끼리 따로따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이상을 묶어서 둘 이상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다음에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기본계획으로 내려가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내려가시면 여기는 묶지 말고 따로따로니까 6군데가 쭉 나오는 거지. 수립 대상이 6군데가. 그리고 나서 장기 발전 방향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지금. 단어 찾으셨어요, 지금? 예. 그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서울특별시 A라는 지역을 개발하고 보존하고 정비한다라는 내용은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방향만 정해주는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 장기자가 나오는 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은 있다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 국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계획이에요. 구성력이 없는 계획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법에서 이런 장기자가 나오는 계획들은 자 일반 국민을 구성하지 못한다. 구성력이 없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표현을 좀 줄여서 표현하는 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성력이 없는 계획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흐름을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10년 뒤 모습 청사진 쫙 그려졌죠. 방향을 정해졌잖아요. 그럼 그 정해진 방향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게 바로 관리계획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정해지면 그 기본적인 방향을 도시군 관리계획이 구체화시킨다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도 수립 대상이요. 수립 대상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옆에 보면은 6군데 똑같이 써 있지 않나요 지금? 네, 똑같이 써 있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도 수립 대상이 자 쭉 써서 똑같이 쓸게요. 똑같이 특별시가 수립 대상이 되고 여기도 둘 이상 묶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따로따로 수립하는 겁니다. 광역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되면서 특별자치도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두 군데에 시군이 됩니다. 시군, 포천시, 연천군. 맨날 하는 거 한 5,000번 해 제가 이거 1년 동안. 이건 뭐 자동적으로 아셔야 돼요. 특별시가 되고 광역시가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동그라미 따로따로 치잖아 제가. 두 개 이상 묶지 말고 자치시가 되고요. 자치도가 되면서 시 또는 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결론 한번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 대상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하니까 합쳐서 하나의 계획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좀 매치가 되셔야 돼. 매치가 지금.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매치를 좀 시키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분명히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죠. 그러면 방향을 뭐하는? 구체화시키는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관할구에 이렇게 있으면 서울특별시 중에서 A라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발하겠다. B라는 지역은 개발한 지 오래됐으니까 정비하겠다. C라는 지역은 보존하겠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용어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발도 하고 구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면서 그리고 보존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개발, 정비, 보존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내용이 구체화됐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개발 목적으로 지정했다 용도를 갑돌이의 토지를. 그럼 갑돌이의 토지는 개발 용도니까 땅값이 상승하고요. 자, 을순위의 토지가 있습니다. 을순위의 토지는 개발 안 하겠대요. 도시관리를 통해서 보존할 지역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땅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하고 관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딱 하나예요. 우리하고 직접 관련성 있는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성력이 있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시험에서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계획들은 많이 안 내, 시험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는 형태는 요 두 개를 합쳐서 한 문제 내요. 두 개를 합쳐서. 작년 29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요거 하나 냈잖아. 광역도시계. 기본계획은 안 냈다는 얘기지. 근데 많이 내야 한 문제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씩만 준비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 무지막지하게 듣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듣기만 해도 문제를 풀어야 가서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부분은 여기란 얘기지.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친해지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우리 일반 국민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요 계획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거 없잖아. 중요한 게 뭐예요? 출제가 많이 되면 중요한 거죠, 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나머지는 됐고요. 뭐 지구 단위계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돌아와야 정리가 되는 거고. 바로 밑에 국가계획 보이시나요, 지금? 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국가계획 그냥 들으세요. 그거 읽지 말고. 자,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수립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수립 대상 지역이 전부 다 지자체 맞죠? 지방자치단체잖아, 지금.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그럼 이러한 계획들은 전부 다 원칙적으로는 누가 수립하는 게 원칙일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관할구역에 있는 여기 있는 관할구역 장들이 수립하는 게 원칙 아닐까요? 그럼 예를 들면 보세요. 특별시는 누가 수립해야 돼요? 특별시장이 해야 되고요.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해야 되고요. 자, 자치시는 자치시장이 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 책임지고 하라 이렇게 해서 나눠준 거예요, 관할구역을. 근데 여기는 자, 지자체장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구는 아니죠, 그죠? 전국구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직접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KTX 같은 거 설치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땐 전국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자체들이 모여서 하세요. 한 100년 지날 것 같은데 협의를 하는 기간만 10년 지나고 서로 싸우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국가계획이라고 부르는데 국가계획은 지자체들이 절대 손을 못 대요, 여러분들. 앞으로 중앙에서 수립하는 게 국가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 누굴까요? 국장이에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앞으로 공식을 만드세요. 자, 거기 국가계획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밑에? 예, 거기다 밑줄어 놓으시고 밑에다가 그냥 아예 써놔, 이렇게. 누구라고? 예, 국장이 무조건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사업한다 이런 용어가 나오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지 마. 그냥 누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국장 나오면 맞고 국장 안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 내용이 오른쪽에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이 이런 용어 써 있지 않나요, 지금? 그래요. 그 중앙행정기관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용은 안 읽어도 되고요. 그 정도만 잡으시면 돼. 자, 내려가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용어가 좀 비슷해요. 자, 세 개를 묶어 보실까요? 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이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체계를 좀 잡아 드릴게요. 어디부터 얘네가 소속이 돼서 출발되냐면, 자, 쭉 보시면, 자, 광역도시계획 있고 그다음에 광역도시 하위계획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자, 밑에 있는 계획을 읽으시면 되는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또 무슨 계획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그리고 하위계획이 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 국민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개발할 거다 보전할 거다라는 방향만 정해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행정청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행정청이 직접 갑돌이 토지를 직접 찾아와서 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전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계획이 요거예요. 요거. 무슨 계획이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 일반군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병도리에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그린벨트로 묶겠대. 개발제한국으로. 묶을 수 있죠. 지가가 쭉 떨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걸 뭘로 하느냐? 세 개 중에서 뭘로 하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역도시로 그린벨트 묶을까요, 여러분들? 자, 광역도시계획은 이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얘기는 멀리 내다보는 계획이에요. 구체로 들어가서 갑돌이의 토지를 개발시키겠다, 보존하겠다 이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의 토지를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겠다라는 게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병돌이의 토지를 그린벨트 묶을지 안 묶을지를 결정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3개 묶으셨잖아요. 용도 지역 또한 요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요 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용도지구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용도구역 있죠. 그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 그래요. 내용.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파생되는 게 어느 게부터 출발하냐 요 부분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 선 따라 갈게요. 지금 요 선이 어디 계획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면 요 선 이렇게 가서 선이 가면 저희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있는 내용을 지금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요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지역이다? 예, 용도 지역이에요. 이렇게 라인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사실은. 자, 그리고 용도 지역 옆에 용도 지구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요. 얘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다니는데 손잡고 옆으로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용도 지역이 먼저 있고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에 용도 지구가 그 위에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용도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용도 지구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지금? 그럼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얘네는 이제 한 바퀴 돌고 또 듣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외워서만 개념을 잡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라는 단어가 딱 보여요. 시험장 가서. 또 용도 지구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럼 이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어떤 계획으로 지정하느냐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선 따라가서 거꾸로 가볼까요? 이렇게 선 가서 얘네들 소속 어디냐?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용도 지역 맨 끝나는 부분하고 그 프린트물에 보면 용도 지역 맨 끝나는 부분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보이시나요? 용도 지구 맨 끝나는 부분도 한번 보세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써 있지 않나요 지금? 맞아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 보이시죠? 그것도 무슨 계획 보이세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얘네가 소속이 막 뒤죽박죽 되면 안 되니까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이걸 지금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용도지구 용어정의 외우고 들어가도 시험에 문제 안 나와 그런 것들은. 예,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제가 설명드린 것까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얘네는 소속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건 이제 책에도 제가 잡아드리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도구역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도구역. 요거를 거기다 프린트해서 써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가 있고 바로 밑에 뭐가 있죠? 용도구역이 있죠. 용어도 헷갈려. 전부 다 용도자가 붙어 있고 뒤에 지역, 지구,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가.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큰 틀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거기 표에 요 글자 있나 보세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합니다. 기반시설 그러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 국민이 경제활동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는 시설이니까 대부분의 도로라든가 철도, 공원, 항만, 학교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다 외우지 마세요. 야, 도로 있다 이렇게 하는데 도로 대표적으로. 그럼 도로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도로를
설치한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로를 설치한대요. 무슨 기구로 설치할까요? 여러분들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여러분들 보세요. 맨 위에 있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죠. 지정을 무슨 계획으로 지정하죠?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기반시설을 뭐 하는 것도 설치하는 것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한다는 막연하니까 하나의 도로를 뭐 한다? 설치한다. 함부로 설치 못해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어떤 계획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결정했대요. 설치하기로. 그럼 이 도로가 더 이상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용어 좀 나와요. 요 용어.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단어가 보일 텐데 밑에 보이실 텐데요. 그럼 여러분들 그 기반시설하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뭐 공동구 광역시설은 지금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건데 큰 의미는 없고. 그럼 기반시설 중에서 설치를 하기로. 그럼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특별시 내에다 설치한다. 자, 그때 종로구부터 자 서초구까지 연결되는 8차선 도로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하겠대요. 서울특별시는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거 도로 설치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도로는 어떤 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맞죠? 네, 기반시설. 그러면 무슨 기구로 결정해서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 설치가 되죠. 오늘 결정했어요. 서울특별시장이. 그럼 이 도로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셔야 돼. 용어가 바뀌거든요. 결정이 되는 순간. 그때 이 좀 어렵지만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떤 시설이다? 도시군 계획시설이에요. 계획시설. 어렵잖아 용어. 처음 오신 분은 막 당황할 수가 있어. 뭐 처음 이런 단어가 있어. 당하지 말고 그냥 자주 보시면 돼. 그럼 결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나보세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나요? 결정이 되면 이 도로의 이름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는 단어로요.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 도로는 뭐예요? 기반시설이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 다만 이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잘 안 들어와 머릿속에. 자주 봐야 돼. 친해져야 돼 앞으로. 그래서 자 기반시설부터 출발을 합니다. 모든 게. 기반시설부터 출발해서 자 기반시설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함부로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거 함부로 설치 못합니다. 설치하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슨 계획이 필요해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정했어 오늘. 도로 하나 설치하겠다고. 그럼 이 도로의 이름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용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뭐가 된 시설? 결정된 시설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 단어가 제일 키워드지. 키워드. 결정이 되는 순간 용어가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고 이런 용어는 자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읽고 해야 돼요. 많이 보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갈까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여기는 편하게. 요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사업 이름만 보시면 돼.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은 1교시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자를 붙이면 돼. 신자.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 공부하면서 앞에 신자 붙인 거 기억나시죠? 예. 개발이 안 된 소리를 새로 개발하겠다. 그 사업의 이름에 그게 도시개발 사업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업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필요한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 사업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 더 할게요.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 정비 사업 또한. 이 정비 사업이 아까 뭐였냐면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한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 사업이에요. 그럼 여기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 짓겠다, 재건축하겠다 라고 결정하려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때 어떤 계획을 결정하면
도시공회의로 결정하면 그때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럼 결론은 이것도 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비 사업 또한 도시공회의로 뭐 한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개별법에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할 거고요. 자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이니까 아까 우리가 줄여서 도정법에서 공부를 합니다 따로. 어쨌거나 사업 시행 여부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5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지 말고 그냥 들어요. 용어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 이렇게 5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어만 눈두점만 찍어주시면 돼. 요거는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행정청이 직접 지정하는 구역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럼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가서 A라는 지역을 뭐 하겠다. 체계적으로 내가 직접 가서 개인한테 개발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들어가서 공적으로 개발하겠다 라고 하면 그 개발할 구역의 이름, 지역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걸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붙여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행정청이 A라는 걸 딱 지정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개발하겠다 여기를.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와서 직접 계획도 수립하면서 내가 개발하는 지역으로 묶어버리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모든 계획이 행정청의 손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묶어버리면 여기는 개인들이 개발 못해요 여러분들. 사적 개발은 금지돼 버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면. 그러면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서 사적 개발을 못하게 막은 다음에 무슨 계획을 수립해 줄까요? 아파트 몇 층짜리 지어라. 여기는 어떤 용도만 지어라. 여기는 위락만 지어라. 숙박만 지어라. 오피스텔만 지어라. 다 정해줘. 그게 요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계획?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여기가 개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또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또한 소속이 중요합니다. 어떤 계획으로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돼요. 기초과정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실 게. 그러니까 얘네 5개가 1, 2, 3, 4, 5 있죠 여러분들. 얘네는 소속이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지금? 그래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용도지구 뭐예요? 용도지구가 뭐예요? 이런 거보다는 큰 틀을 잡아놓는 게 프레임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한 바퀴 돌면 용도지구 보니 금방 또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얘네들 하나씩 지금부터는 거꾸로 가봐요. 거꾸로 가보면 관리계획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얘네 5개는 전부 다. 그럼 얘네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소속이 뭐예요? 동일하죠? 동일하잖아 지금. 동일하다. 여기까지가 계획 파트예요. 다시 여기까지가 무슨 파트다? 계획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서 자 나머지 사업들은 됐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도시군 계획 사업 보이시나요? 거기 형광색 밑줄 하나 걸어야지. 도시군 계획 사업. 좀 어렵지만 지금부터 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지금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맨 마지막 세 번째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칸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군 계획 사업은 거기 오른쪽에 자 사업이 3개 사업 보일 거예요. 3개 사업.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첫 번째 무슨 사업이 있다고 써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죠.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는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 공부한 거예요 지금. 총정리 해드리는 거예요. 총정리. 자 보세요. 이 3가지 사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사업을 하려면 도시공회로 결정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공통점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있죠. 자 여기 지금 보면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용어가 보이시나요 지금? 그럼 여긴 도시군계획시설까지 왔다는 얘기는 종로구부터 서초구까지 연결되는 8차로로 설치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결정했잖아요 지금. 그럼 이 도로 이름이 도시군계획시설로 바뀌었죠. 그럼 도시군계획시설 설치하기로 결정이 끝난 거죠. 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 사업의 이름이에요.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럼 여러분 그럼 보시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도 결국은 소속이 쭉 가다 보면 소속이 무슨 계획으로 또 출발해요? 도시관리로 결정하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럼 두 번째 물어볼게요 제가. 자, 이 밑에 바로 여기 써놓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과 무슨 사업도 정비 사업도 소속이 동일한가요 지금? 도시군관리로 결정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 맞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요. 제가 묶어드릴게요. 이렇게 얘네 세 가지 사업 이렇게 묶어버릴게요. 그럼 얘네 세 개의 사업은 합쳐서 자 공통점이 있으니까 공통점이 있으면 합쳐서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보이시잖아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은 전부 다 사업을 하려면 미리 도시관리를 미리 결정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서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얘네를 묶어서.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묶어서 뭐라고 무슨 사업이라고 하냐면 줄여서 그래요. 도시군계획사업이에요. 이 용어 어려워요.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과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혼동이 되시거든요. 근데 혼동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주 보셔야 된다는 거지. 특히 형광색 밑줄그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좀 어느 정도 봐두시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1월달에 이제 기본과정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잖아. 지금 정리해 놓으면 뭐 머리 아플 정도로 뭐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해. 그래서 자, 요 도시군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 공법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규제를 한다 안 한다.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개발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가서 지금 건물 짓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건물 지을 수도 있고 개인이 지을 수도 있잖아요.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그랬죠?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적 기관을 규제하려고 만든 게 공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정청이 주인공 맞죠? 그 주인공은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규제 대상은 무조건 우리죠. 사적 개발할 때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인데 얘네는 앞으로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규제 대상이 아니다가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뒤까지 연결돼요. 이 내용이. 이 사업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왜냐면 이건 지금 알아야 좀 편해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용어 정의 중에서 잘 보세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률이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했죠. 지금. 계획 파트에 나온 용어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나머지 이용 파트에 있는 용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맨 밑에 두 개입니다. 맨 밑에 두 개. 그러니까 이름만 형광색 비추거나 이름만. 자 어떤 구역이라고 써있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하나 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두 개를 묶으세요. 두 개를 묶으세요. 묶어서 이렇게 두 글자 써놓으세요. 뭐라고? 이용 파트에 나오는 용어예요. 이용 파트. 그것만 해도 돼 지금. 얘네들이 소속이 어디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보입니다. 하나 더 보여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이죠? 그건 뒤에서 본론 가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다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말이 안 된다. X죠.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파트 끝났어요? 계획 파트 이미 끝났어요. 빠이빠이 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획과 관련성이 없는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파트가. 그러니까 제가 나누잖아요.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국계법은 계획 파트가 있고 무슨 파트가 있다. 이용 파트가 있다. 그럼 지금 간만 잡아놔도 돼 지금.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소속만 잡아줘. 소속만. 계획이 아니죠. 이런 계획 수립해서 지정하는 지역 아닙니다. 이용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너무 많이 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개발행위 초기 단계에 지정하는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 내용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용어부터 이름을 숙지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용어 이름. 그럼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먼저 읽으시라는 거지. 기초 과정이니까.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 딱 던져준단 말이에요. 소속 어디예요? 계획 파트가 아니라 이용 파트죠. 예, 그 정도만 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용어 조인은 이렇게 편하게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자 다음 장 넘기면 3페이지 가면은 자 거기 계획들이 쭉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거기 보면은 국토기본법이라고 써 있는 거 밑에 보세요. 밑에 국토기본법은 의미 없고, 거기 2번 가면 무슨 계획 보이시죠? 밑줄만 좀 일단 먼저 거볼까요? 형광색으로. 자 바로 밑에 3번 내려가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보이시죠? 거기 형광색 밑줄.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도시군 관리계획 보이시나요 지금? 네 보입니다. 형광색 밑줄. 자 요 내용들에 대해서 용어 정의랑 절차를 공부하는 거예요. 용어 정의랑 절차. 자 근데 요 내용들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깐 쉬 가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30분 정도 해서 이거 마무리한 다음에 기초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 가겠습니다.